안녕하세요. 직장 내 스마트폰 사용의 진단적 탐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직장인에게 사회성이란 필수 불가결한 덕목이죠. 업무 능력보다 사회성 좋은 사람이 인정을 쉽게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분들은 본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잘 조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스마트폰 때문에 사회성이 떨어진 것 같다, 동료와 회사 생활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가 늘어날수록 사람과 마주칠 일이 없어졌습니다. 배달 음식을 받을 때는 배달원과 접촉하지 않을 수 있고, 식당에서는 키오스크가 도입되어 사람 대신 기계로 주문을 받기도 하죠. 최근에는 사람보다 기계가 편하다라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 때문인지 인간관계에서 흥미를 잃거나 하는 문제를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첫 번째 주제는 사람이 싫다, 스마트폰이 더 좋다입니다. 저는 주제를 보고 당연히 동료가 스마트폰보다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혹시 제목을 보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럼 이제부터 그 이유와 해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스마트폰이나 다른 디지털 기기를 사람보다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을까요? 이런 현상은 변화된 사회적 풍토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사회에서 삶의 가치를 물질과 문명의 풍요에 부여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며 생긴 변화입니다. 이런 경우 사람보다 디지털 기기에 더 친밀감을 지니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굳이 친구가 없어도 메타버스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SNS로 쉽게 친구의 소식을 접할 수 있죠. 또 좋아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친밀감이 유지되는 듯한 기분도 듭니다. 참 간편하죠. 그러한 기능이 인간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인간관계가 더 얕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에 할애하는 시간이 더 줄어들면서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극복을 위해서는 먼저 스마트폰이 다 이렇게 만들었다 탓하는 방향보다는 사용자 스스로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서 친구를 만나고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스마트폰은 잠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시도만 해도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의존도에 따라 사회성 훈련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스마트폰 덕분에 지루함을 느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뇌가 끊임없이 자극을 줘 도파민을 생성시키기 때문인데요. 사람과 대화하는 도중 지루하다고 느끼거나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심심할 때 스마트폰을 켜게 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런 경우 나의 감각들을 복합적으로 만족시켜주는 스마트폰과의 관계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자극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자극은 시각입니다. 이런 감각적인 자극에 익숙하다면 시각적인 자극을 줄이고 청각적인 요소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 시청보다는 라디오 청취를 하는 것이 감각 사용의 종류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요. 스마트폰 사용으로 동료나 상사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입니다.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면 왠지 불안해서 습관적으로 손이 가죠. 그러다가 주변 상황을 지각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려버리면 참 곤란한데요. 그런데 과의존의 원인이 꼭 스마트폰이 아니라 본인에게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설마
나도 이런 문제 때문에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로부터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는 과연 다를까요? 이런 분들은 이미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적인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 등 사회적 관계에 소원해지거나 제한적이 되는 경우에는 아무리 강한 멘탈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심리적 안정감도 떨어지고 업무 효율성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앞서 나온 문제 항목들은 사실 스마트폰으로 인한 문제이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인간관계의 문제가 스마트폰으로 인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아서 혹은 상황이나 관계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일종의 방어처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의존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계에 대한 문제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알아차리고 문제를 키우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개선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말해 리액션이라고 하죠. 리액션이 좋은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드물 것 같은데요. 의식적으로 주변 동료나 직장 상사를 예의주시하고 그들의 움직임과 표현에 즉각적인 반응을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 관심을 스마트폰보다 주변 환경에 돌림으로써 자연스럽게 과의존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또 회사에서 업무 분위기나 동료들과의 관계까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결국 표면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먼저 알아야겠죠. 이런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갈등이나 문제가 보일 때마다 과거로 돌아가 되짚어보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문제에서 한 발짝 물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관계가 내가 원하는 것과 달리 몸이 건조한 관계였거나 불편함이 쌓여 있었던 관계였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죠. 이런 원인을 파악하기만 해도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을 겁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윤택하고 동료와도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스마트폰으로 인하여 동료나 친구와의 관계에 갈등을 겪거나 소원해질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단체 이익이나 소속감보다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번 주제에 어느 정도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간관계와 적절한 사회성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